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방문객 확대 전략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강종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홍보 문구를 늘리거나 새로운 행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제공된 관람객 통계, 만족도 조사, 운영 여건, 질의답변 자료, 그리고 보고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방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연구와 보전, 전시와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방문객 확대는 관람객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서 기관이 가진 연구 성과와 생물 다양성 보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와 분석 프레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원관은 담수생물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확대를 볼 때도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것보다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적 가치를 방문 경험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관 현황과 관람객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족도와 고객 경험, 운영 여건을 통해 강점과 개선 지점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 가능한 방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분석 원칙은 제공 자료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인 가능한 정보만 사용하며 공공기관에 적합한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 첫 번째는 기관 및 관람객 현황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이자 전시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담수생물 분야의 국가 생물주권 확보,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연구와 전시, 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24년 관람객 수는 134,991명이고 전시 만족도는 92.6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방문객 확대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다만 휴식 공간 만족도는 86점, 시설 환경 만족도는 90.1점으로 전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전략 방향은 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족도가 높은 전시 경험을 더 편리하고 오래 기억되는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관람객 데이터를 통해 수요 구조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연도별 관람객 추이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0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3만 6,295명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7만 2,026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이후 회복세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13만 4,991명으로 아직 과거 고점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월별 분포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5월이 2만 909명으로 가장 높고 4월과 10월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12월, 2월, 11월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즉, 방문객 수요가 특정 계절과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 수요는 유지하되 비수기에도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 경험과 운영 여건 분석입니다. 전시 만족도 92.6점은 자원관 전시 콘텐츠 자체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이 뚜렷하고 4D 영상관, 전시실, 생물표본 등 특화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 교육, 연구 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휴식 공간과 시설 환경은 보완 여지가 있고 방문객 구조도 가족과 아동 중심에 치우쳐져 있어 방문객층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시 셔틀 운영, 반려동물 동반, 연구실 상시 공개 등은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큰 방안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원을 재구성해서 방문객이 더 편하게 이용하고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 높은 전시 만족도, 차별화된 전시와 표본, 연구 성과 자원입니다. 약점은 과거 고점 대비 방문객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 가족과 아동 중심으로 방문객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 휴식과 체류 경험의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상주시 및 주변 자원과 협업할 수 있다는 점,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운영 자원을 확장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위협은 지역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 연구실 공개나 반려동물 동반 제한 같은 운영 제약, 상시 셔틀처럼 고비용 방안의 현실성 부족입니다. 따라서 강점은 방문 동기와 차별성으로 연결하고 약점과 위협은 운영 현실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6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람객 규모 회복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를 회복하고 신규 유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방문 시기 편중 완화입니다. 성수기 집중을 줄이고 비수기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객층 확장입니다. 가족과 아동 중심 구조를 넘어서 다양한 방문 수요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 경험 개선입니다. 휴식 공간, 동선, 편의, 체류 경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접근성 보완입니다. 상주 지역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 접근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행 가능성 확보입니다. 새로운 대형 사업보다 기존 자원 재구성과 단계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즉, 방문객 확대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차별화된 기간 자원을 방문 동기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서 도출한 핵심 과제를 실제 운영 방향으로 전환한 5대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방문객 확대 방안을 타깃별 방문율도, 계절성 수요 분산, 지역 접근 한계 대응, 연구성과 체험 전환, 재방문 유도라는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타깃별 방문 유도는 누구를 오게 할 것인지, 계절성 수요 분산은 언제 오게 할 것인지, 지역 접근 한계 대응은 왜 상주까지 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연구 성과 체험 전환은 자원간만의 차별성을 만드는 전략이고, 재방문 유도는 한 번 온 방문객이 다시 오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 구체 실행 방안은 타깃별 방문 유도입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같은 홍보 문구를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가 약합니다. 가족에게는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전시실 미션, 생물카드, 가족 기록카드처럼 체험과 기억 요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자유학기제, 탐구보고서, 진로활동과 연결하고,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전시 계산 아이디어나 홍보물 제작처럼 참여형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PPT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인과 중장년층에게는 조용한 관람, 낙동강 산책, 주변 시설 연계 동선을 제안하고, 단체업 기간에는 교육연수인 일정과 자원간 관람을 결합합니다. 핵심은 방문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각 집단의 자원관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취하는 계절성 수요 분산입니다. 5월, 8월, 10월에 방문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새로운 전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전시와 해설의 강조점을 계절별로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봄에는 생태 변화, 여름에는 실내 전시와 미생물, 가을에는 낙동강 생태화 표본, 겨울에는 조용한 해설과 연구 성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방문 전, 방문 중, 방문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온라인과 지역 홍보 채널에 이번 계절의 생물 주제를 공개하고, 방문 중에는 60분형 또는 90분형 동선을 제시합니다. 방문 후에는 다음 계절 주제를 안내해 다시 방문할 이유를 남깁니다. 두 번째 고취하는 계절성 수요 분산입니다. 5월, 8월, 10월에 방문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새로운 전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전시와 해설의 강조점을 계절별로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봄에는 생태 변화, 세 번째 고취하는 지역 접근 한계 대응입니다. 상주라는 지역적 한계는 완전히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자원관을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핵심 코스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낙동강 생물지킴이 인증처럼 교육형 인증을 인정하고 상주역, 터미널, 자전거길, 지역 박물관, 축제장에 자원관 안내 지점과 QR 안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주변 관광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관에서 본 생물과 낙동관, 그리고 상주의 생활이 이어지는 이야기형 동선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문객이 상주에 왔기 때문에 자원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관을 방문하기 위해 상주 방문 일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취하는 연구 성과 체험 전환입니다. 연구실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구 성과를 관람객 눈높이에 맞게 해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순종 뇌기록종, 생물 표본, 디지털 이미지, 생물 소대 연구를 교육용 전수생물 해석카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이번 우리 동네 하천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물속 생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선택하면 관련 생물, 생태 특징, 위협 요인, 실천 방법, 다음 방문 추천 주제를 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연구 성과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관람객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문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5번째 고차는 재방문 유도입니다. 관람객이 한 번 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방문할 때마다 다른 주제가 쌓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수생물, 미생물, 표본, 연구성과, 생물소재, 낙동강 생태를 관람 주제를 구분하고 출구와 휴식 공간에서 오늘 본 주제와 다음 추천 주제를 안내합니다. 관람 기록 카드나 QR 기록을 통해 다음 방문 때 다른 주제를 이어서 볼 수 있게 하면 높은 만족도와 실제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5가지 실행하는 새로운 대형 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기존 전시, 연구 성과, 교육 자원, 지역 연계 자원을 방문 동기와 재방문 이후로 재구성하자는 현실적 실행안입니다. 정책 우선순위는 효과와 실행 난이도를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재방문 관리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사계절 방문 주제 운영입니다. 세 번째는 타깃별 방문 유대입니다. 네 번째는 낙동강 생물지킴이 인증이고 5번째는 연구성과 해석카드입니다. 네 번째와 5번째 정책은 차별화 효과가 있지만 운영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재방문 관리 정책과 사계절 방문 주제 운영입니다. 실행 계획은 4단계로 구성했습니다. 1단계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자료 정비와 타깃 설정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관람객 통계와 만족도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방문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핵심 메시지를 설계합니다. 2단계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비수기 유인 장치, 재방문 안내, 계절별 방문 주제, 단체 방문 안내 등을 일부 적용하고 현장 반응을 점검합니다.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반응을 확인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단계는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성과 측정과 운영 보완 단계입니다. 방문객 수, 재방문 이양, 추천 이양, 만족도, SNS 반응, 단체 예약 건수 등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4단계는 1년 이후 확대 적용과 정례화 단계입니다. 성과 지표는 방문객 성과, 고객 경험 성과, 홍보 성과, 운영 성과, 지역성 성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최종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는 방문객 확대입니다. 성수기 수요를 강화하고 비수기 보완 전략을 함께 운영하면 연간 관람객 규모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방문 유도입니다. 한 번의 방문이 다음 방문 이후로 이어지는 누적형 관람 구조를 만들면 일회성 방문을 반복 방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가치 확산입니다. 잠수생물 연구 성과와 생물 다양성 보전 메시지를 더 넓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성 강화입니다. 상주 및 주변 자원과 연결된 방문 흐름을 만들면 자원과 방문이 지역 방문과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실행 가능성 확보입니다. 기존 자원 중심의 단계적 추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적합하고 현실적입니다. 최종 제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사업보다 기존 자원을 방문 동기와 재방문 이후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이미 높은 만족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자원을 방문객에게 더 잘 전달하고 다시 방문을 이유로 연결하는 운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보고서로서는 굉장히 잘 꾸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 저희 자원관 사진이 이제 실제 자원관 사진이 아닌 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발표한 대부분의 발표 자료들이 페이지 넘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몇 페이지 좀 봅시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7번 한번 보여주시고, 7번의 방문객 확대 전략 방안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앞에 이제 5가지 전략 방향을 뽑으셨는데 굉장히 잘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은 계절성 수요 분산, 그 다음에 지역 접근 한계 대응,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과연 이제 봄, 가을, 겨울에 저런 걸 한다고 그 관람객들이 분산이 될까?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이제 저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했을 때 과연 평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자원관이 핵심 지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절성 수요 분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체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 계절마다 색다른 주제로 운영을 하면 다시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접근 한계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이제 관람객들이 상주에 오시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